차기 대권 주자의 자격은 무엇이냐? 김무성이 생각하는 다음 대권 주자의 자격. 자, 보세요. 첫째, 문재인 정권이 헌법 정신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만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다. 이 정책들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 문재인이 망쳐놓은 나라들을 결단력 있게, 강단 있게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다음에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둘째, 시대 정신은 공정사회 추구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거짓말하고 불의하고 공정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에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지금의 사회주의식 경제정책을 빨리 전환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보세요. 정말 제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식 경제정책을 빨리 전환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확고한 이념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읽히죠? 여러분, 사회주의 안 된다. 지금 너무 왼쪽으로 왔어. 너무 작용화되어 있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완전히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깔아놨는데 요거를 재빨리 갈아엎어서 다시 자본주의 시장경제화 해야 된다. 결격사유가 나옵니다. 유승민은 안 돼요. 유승민은 경제 좌파예요. 약간 자본주의 좌파? 약간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유승민은. 이 정권은 시장경제의 틀을 벗어나는 규제를 너무 많이 만들었다. 국회 입법의 90%가 규제 법안이다, 지금.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그 중에 10개 중에 9개가 규제야. 사업하는 사람들을, 기업인들을 옴짝달싹 하지 못하게 꽁꽁 묶어놨다. 이래서 지금 경제가 되겠냐. 자, 첫 번째. 문재인 정부가 말아먹은 정책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강단이 있는 사람.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좌파, 사회주의식 경제정책을 빨리 오른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다음 대권주자가 되어야 된다. 한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죠. 황교안이 할 수 있을까요? 유승민이 이런 사람이 맞나요? 안철수? 안철수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김무성도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 김무성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이 다음에 대권 주자가 돼야 된다. 아마 제가 볼 때 김무성의 머릿속에도 홍준표라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홍준표 아니면 안 돼. 이건 아니겠지만 그래, 홍준표라면 첫째, 둘째, 셋째 이 세 가지에 모두 부합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지금 퍼뜩 드는 사람은 홍준표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인지도도 필요하고 그만큼 나름대로의 네임드도 있어야 돼요. 연예인급 정치인이어야 돼요. 지금 연예인급 정치인 중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 세 사람밖에 없거든요. 세 개에 모두 부합하는 사람은 일단 이 세 사람 중에는 홍준표 의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에도 대선 승리 가능성이 큰 후보가 있을까? 한때 안철수 현상이 대세였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윤석열 현상이라고 한다. 윤 총장이 정식으로 등장한 뒤에 우리 당의 틀 안에서 경쟁자들과 토론하면 우열이 가려질 것으로 본다. 윤석열 들어와. 경선하자. 그래서 토론을 하다 보면은 우열이 가려지고 그 과정에서 저평가됐던 사람은 올라갈 것이고 고평가됐던 사람은 내려올 수밖에 없다. 만약에 윤석열이 고평가되었다고 하면은 경선 중에 내려갈 것이고 만약에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이런 사람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면은 올라갈 것이다. 공정한 경선을 하면서 우열이 가려진다. 실력이 드러난다. 드라마가 만들어질 것이다.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대선 후보 여론조사 1위로 나선 가운데 이낙연 대표가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낙연 대표는 어렵다고 봤다. 홍준표 의원은 2년 전에 이낙연을 보고 페이스메이커라고 했어요. 이낙연은 페이스메이커고 그게 어디 뭐 대통령 감이냐. 페이스메이커 역할 하다가 나중에 사라질 거다 했는데
김무성도 짬밥이 있죠. 육선이니까 나는 예전부터 이낙연 어렵다고 봤다. 사실 대선 준비는 정세균이 가장 많이 했다. 세력도 가장 크다. 정세균 전 총리가 뛰어들면 이 지사와 2위 그룹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거기에 유시민 의원도 가세할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 대선은 이재명, 이낙연 밀려나고 정세균, 유시민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공정한 경선을 치르게 되면서 민주당에서는 이런 드라마가 만들어질 지금 판이 깔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권 주자는 유시민, 정세균, 이재명 세 사람이 공정한 경선을 하면서 드라마를 만들어낼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네임드 정치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알만한 유시민, 정세균,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박 터지게 토론을 하고 경쟁을 해요. 그래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민주당의 후보로 뽑아 올려와요. 그러면 드라마가 되겠죠. 뭐 여든 야든 어쨌든 드라마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당에서 이 사람 안 되고 저 사람 안 되고 해서 유승민계가 똘똘 뭉쳐갖고 유승민만 추대하는 이딴 식으로 간다고 하면 민주당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민주당과 맞서 싸워야 되므로 민주당이 만드는 드라마보다 더 재밌고 더 흥미진진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더 멋있는 드라마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픽3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 세 사람이 열심히 경쟁을 해서 1등한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었듯이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되었듯이 국민의당도 보세요. 선수가 많아요. 황교안, 홍준표, 안철수, 뭐 윤석열. 윤석열은 안 올 것 같지만 일단 뭐 야권으로 분류되어 있으니까 뭐 유승민. 선수층은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좋습니다. 이 5명의 후보들이 민주당의 후보들보다 떨어지질 않아요. 얼마든지 민주당을 앞설 수 있는, 압도할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판은 이미 깔려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단만 하면 돼요. 찌질이들이 찌질하게 굴지만 않으면 돼요. 보세요. 홍준표, 안철수, 황교안, 유승민, 윤석열 이 5명이 경선에서 붙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이 5명 중에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2사람 탈락시키고 3사람이 또 하다가 또 1사람 탈락시키고 결승전에서 1사람이 뽑아 올려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드라마를 국민의당은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결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지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성은 유시민, 정세균을 딛고 이재명이 대권 후보가 될 것 같다. 그런데 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은 이 지사를 불안하게 보고 있다. 또 이 지사는 반드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정책을 쓸 것이다. 국민에게 인기 없는 문재인 주류 세력과 차별화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분열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걸 원래 막아내는 게 권력의 힘인데 이미 문재인이 레임덕에 빠져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이다.